안녕하세요. 작은 행복 정민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왕초보 기타 강좌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기타 실력이 늘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기타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기타가 왜 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연습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하나만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이제 기타 음악을 이제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이제 기타를 평생 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기타 연습을 하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타를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타를 통해서 행복하고 좀 더 즐겁기 위한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연습량이 부족하다, 연습을 더 해라 라는 얘기는 뻔한 얘기지만 좀 지키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기타를 쳐주는 만큼 그 정도의 연습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말이나 뭐 좀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뻔한 얘기보다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음 기타를 배울 때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더 어렵고 혹은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기타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혼자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룹 레슨을 통해서 문화센터나 뭐 주민센터 그리고 그 외의 곳에서 뭐 3명 이상, 뭐 5명 이상, 많게는 10명이 넘는 곳에서 기타 수업을 받다 보면 자세보다는 C코드를 잡는 방법보다는 C코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이제 결과 위주로 기타 레슨을 받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세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 채 다음 코드로 넘어가기 힘든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기타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이유로 이제 불편함을 느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코드, 그리고 오른손 스트로크, 그리고 아르페지오 주법, 이 3가지의 주제로 왜 기타가 늘지 않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기타 실력이 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에 관련해서 코드, 그리고 스트로크, 아르페지오 이 3개의 부분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먼저 이 코드, 처음에 사실 기타를 처음 배울 때는 코드 운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연습들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손가락도 아프고 소리도 안 나고 코드 잡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기타는 사실 치면 칠수록 오른손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리듬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법적인 것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일단 소리가 잘 나야 되기 때문에 코드 운지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근데 코드 운지할 때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 일단 이 손가락 끝에 손가락이 이 끝이 기타 줄을 운지할 수 있게끔 눌러주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실 끝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좀 아랫부분을 운지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아랫줄을 건들고 혹은 손이 이 끝이 말랑말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바닥 부분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세게 눌리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끝이 운지를 하게끔 이게 가장 첫 번째 운지의 기본인데요. 그 다음은 그렇다면 이 손가락 끝이 운지를 하려면 손가락 끝이 기타 줄을 정확하게 운지를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당연히 손가락 끝에 마디가 이렇게 서 있어야겠죠. 이렇게 끝에 마디가 쓰는 거. 이 2가지가 일단 가장 먼저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세요. 근데 이것조차 힘든 분들은 손가락이 굉장히 굵은 분들, 손가락이 굵은 분들이나 혹은 손톱이 손가락보다 길게 나와 있는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손톱 정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힘들더라도 최대한 빨리 힘있게 눌러서 이 손끝이 조금 뭉툭하게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빨리 기타는 접고 아니면 클래식 기타로
옮겨 타셔서, 클래식 기타는 이 줄과 줄 사이가 멀기 때문에 클래식 기타로 연주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손가락 끝으로 운지를 하려면 끝에 마디를 세워주는 거, 이 두 개가 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 두 개만 집중을 해서 코드를 이제 이렇게 뭐 D 코드부터 혹은 C 코드부터 운지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이 기타 넥 뒤에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기타 넥 뒤를 어떻게 파지를 해줘야 운지가 수월한지, 그 기본은 이렇게 손바닥은 절대 하늘을 보거나 기타 넥을 받쳐서는 안 되세요. 이렇게 항상 든 상태, 이 상태에서 코드를 항상 들고 밑에를 항상 열어둬야 1번 줄, 가장 하이의 음역대를 내는 1번 줄을 열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주고 하려면 그만큼 이 팔목을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은 분들이 C 코드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C 코드를 시작하시는데, C 코드 잡을 때는 이렇게 엄지는 검지를 쳐다보고 이렇게 손가락 옆부분, C랑 F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 살짝 옆에 부분이 굳은 살이 100일 텐데요. 저는 그래서 사실 C 코드는 처음에 운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D 코드, A 코드, G 코드 이렇게 손바닥을 받치되 아래는 역시 열어주는 D 코드. 자, D 코드가 굉장히 1, 2, 3번 줄이 팽팽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손도 많이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을 많이, 주먹 쥐는 힘을 주면서 손바닥을 다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바닥을 밀어주는 건 좋은데 좀 더 아래로 내려서 역시 아래, 넥의 아랫부분은 이렇게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코드 운지했을 때 다른 줄을 건들지가 않으세요. D 코드 이렇게 엄지는 자연스럽게 6번 줄을 살짝 건드려서 뮤트 시킬 수 있게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도 안 좋고요. 이렇게 살짝 이 검지손가락을 항상 쳐다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이 상태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빼서 A, A도 역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말아진 느낌으로 A, 역시 맨 아랫부분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어야 1번 줄 소리가 나세요. 이게 1번 줄이 닿다 보면 여기 있는 이 살들이 1번 줄을 건드려서 소리가 안 나세요. A 코드. 그 다음에 G 코드는 꺾어서 G.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이제 기타를 운지하는 자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정확히 뒤에서 엄지로 탁 올려주고 잡으면 좋은데, 이렇게 잡다 보면 팔이 꺾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올려 잡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목이 이렇게 밀어주고 세워주고 꺾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손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코드를 운지하고 소리를 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나중에, 이 상태에서 일단 소리만 난다고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아르페지오에서 한계가 오고, 혹은 코드를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올 거세요. 대부분이 이렇게 세게 눌러놓고 한 손가락씩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빨리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뒤에 자세를 정확하게 해서 세 손가락이 기왕이면 이렇게 같이 손바닥 대놓고 세 손가락이 들어오고, 손바닥 이렇게 세워놓고 A가 들어오고, 꺾어놓고 G가 들어오고, 이거를 그냥 천천히 반복을 해주세요. 그냥 천천히. 이게 좀 됐다 싶으면은 이제 소리가 잘 나는지 6번 줄부터 차례대로 튕겨주셨을 때 소리가 잘 나면 되세요. 근데 처음에는 역시 굳은 살이 없고 악력이 없기 때문에 소리는 분명히 안 나세요. 근데 지난번에 코드 운지 강좌에서 설명드렸듯이 코드를 누른 줄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는 당연하세요. 아직 힘도 없고 굳은 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코드를 잡지 않았는데 운지하지 않은 개방현에서 소리가 안 난다. 그건 분명히 자세에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를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D, A 잡았을 때 1번 줄 소리 안 나는 경우 많으세요. 여기 이 살들이 건드려서 그런 거니까요. 밑으로 살짝 떼서, 그 다음에 G. 자, 이 세 개 운지가 끝나면 이제 스트로크를 천천히 4비트로만 하나, 둘, 셋, 넷,
A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G로 치면서 코드 천천히 잡으세요. 둘, 셋, 넷.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양손이 분리가 빨리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코드만이라도 네 박자에 하나, 둘, 셋, 넷 바로 출발. 하나 치면 박자는 세면서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뒤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박자를 먼저 천천히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손 분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모든 악기는 왼손 오른손이 분리가 돼야지 사실 연주가 이제 그 다음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은 자 이제 스트로크 편인데요. 오른손은 다른 거 없으세요. 일단 손가락이 검지 손가락 옆이랑 엄지 손가락 바닥 이렇게 하트처럼 피크를 잡아주면 되세요. 뾰족한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피크를 처음에 잘 써주시는 게 스트로크가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크를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이 피크를 검지 바닥과 엄지 바닥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잡으면은 소리도 좀 투박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좀 더 빠른 리듬을 연주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지 옆부분으로 이 옆부분에다가 올려주시고 엄지를 살짝 덮어주세요. 이렇게 아래 윗면이 충분히 비슷하게 덮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감싸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치는데 스트로크는 기본 원리만 생각하시면 되죠. 스트로크는 줄을 긁거나 문지르는 게 아니고요. 때리는 거세요. 때리는 거. 때리려면 이 6개의 줄을 한꺼번에 때린다? 힘들겠죠? 그래서 6개의 줄을 때리되 곡선을 그려주면서 짧게 착 끊어치셔야 되세요. 착.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하세요. 팔목을 살짝 돌려주면서 처음에는 8비트 리듬까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8비트 리듬까지는. 근데 이제 나중에 16비트 리듬 빠르게 칠 때는 이렇게 치다 보면은 문제가 없이 들릴 수 있지만 이 음악의 어떤 이 강약이라던가 이런 어떤 흐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딴딴따다 따다다단 따다 딴딴따다 이게 빨라지면 더 그러겠죠. 딴딴따다 따다다단 소리조차 안 이쁘고 이러지 않으려면은 최대한 짧게 잽잽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잽을 날리듯이 좀 더 빨리 치다 보면 딴딴따다 으따다다단 따다단 딴따다 으따다다단 따다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게 정답이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으세요. 근데 분명히 어떤 이 스트로크의 소리 부분 그리고 코드를 운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분명히 유용하게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믿고 들어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를 이제 처음엔 4비트, 그리고 8비트, 12비트, 16비트로 연습을 할 텐데요. 4비트 연습을 할 때는 저는 이제 회원님들 수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4번밖에 안 치지만 손은 16번 움직이게, 그리고 4번밖에 안 치지만 우리가 귀를 막고 화면을 봤을 때는 16번을 마치 치는 것처럼 똑같이 리듬을 타주시는 게 노래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거 없이 고르게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리듬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봐도 어디서 치는지 어디서 안 치는지가 느껴지게끔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건 애초에 리듬 자체를 못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타 실력이 늘더라도 분명히 노래 부를 수가 없을 것이에요. 자, 4비트를 연주할 때는 4번밖에 안 치되 손은 16번을 정확히 움직여주면서 우리가 귀를 막았을 때는 16번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손을 고르게 똑같이 리듬을 타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어디서 치는지 어디서 안 치는지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기타가 늘었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치는데 한계가 올 거세요. 왜? 리듬을 지금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머리로 계속 어디서 치고 어디를 안 치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양손 오른 왼손 오른손 분리도 힘들지만 입까지 따로 노래를 부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그냥 똑같이 특별하게 힘을 더 주지도 않고 특별하게 손 모양을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고르게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칠 때는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둔탁한 저음부를 좀 더 중심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아래 고음부를 중심으로 째깍째깍 소리가 나게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6번 줄을 전혀 안 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6개가 이렇게 촘촘하게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6번 줄부터 치는 게 아니라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치다 보면은 소리도 좀 더 얇게 좀 더 이렇게 화음이 조화롭게 들릴 수 있으세요. 근데 6번 줄부터 굳이 치려고 하다 보면 액션도 커지고 소리도 둔탁해지고 나중에 8비트, 16비트를 갔을 때 이렇게 좀 기승전결 없는 강약이 없는 딱딱한 리듬이 연주가 되니까요. 그 부분을 주의해서 팔목을 좀 돌리면서 그리고 곡선을 그리면서 좀 더 아래쪽을 중심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를 연습할 때 어떤 리듬을 치건 어떤 주법을 연습하건 간에 그냥 치기 전에 16비트를 뮤트한 상태에서 이렇게 째깍째깍 하면서 고르게 착착착착 연습을 해주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를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빠르게 치든 느리게 치든 고르게 힘을 빼고 기타 겉에만 그냥 살짝살짝 스치듯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코드를 운지할 때 손가락 끝이 닿고 아랫부분은 항상 여유 공간이 있게 이 그 두 개만 지켜서 코드를 운지해 주면 되세요. 이렇게 팔목을 많이 움직여서. 근데 팔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세요. 손바닥은 절대 위를 보면 안 되고 옆을 본 상태에서 코드 운지를 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D, A, G C다 그러면은 C는 살짝 이렇게 꺾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도 역시 손바닥이 불가피하게 하늘을 좀 보긴 하지만 기타 넥 아래를 받칠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진 않고요. 항상 이 공간은 두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D, A, G, C, E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운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손은 가볍게 알맹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착착착착 이 정도만 가볍게 착착착착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르페지오 자세인데요. 아르페지오 자세 같은 경우에는 아르페지오는 분사나음 손가락으로 하나하나를 튕기는 건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치면은 절대 안 느세요. 저희 통기타는 일단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앞에 가사 혹은 코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1, 2, 3번 줄이 1, 2, 3번 손가락이 1, 2, 3번 줄을 운지한 채로 여기만 튕길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되세요. 물론 때에 따라서 2, 3, 4번 줄을 튕길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세 개 손가락은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동시에 움직이게끔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살짝 이 상태에서 치면은 이렇게 옆부분으로 튕기거나 이렇게 슥슥슥 긁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살짝 돌려서 손바닥의 위를 보게끔. 그럼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죠. 이 상태에서 엄지는 앞으로 마치 베이스 연주를 하듯이 이래야지 훨씬 더 이렇게 베이스의 어떤 이 근음에 묵직한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손가락만 이렇게 세 개 손가락만 천천히 접으면서 치셔야 되세요. 근데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 세게 잡았다가 자 연주할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기 힘드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은 뭐 무슨 코드건 베이스가 몇 번 줄이건 간에 1, 2, 3번 손가락 1, 2, 3번 줄을 찾아가게끔만 최대한 이렇게 하늘을 보게끔 살살 이 기타 줄 위를 천천히 걸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절대 이게 아니세요.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이 힘 조절이 잘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고르지 않게 소리가 나고 손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살살 쳐도 되세요. 처음에는 살살. 그래서
고르게 연습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줄을 손가락 끝으로 줄을 살짝 잡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좀 더 힘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를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점점 실력 향상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얼마나 좋게 연습을 하던 간에 악기뿐만이 아니라 기타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는 분명히 한계가 오고 그 한계를 또 한 발자국 넘어가는 데는 많은 고민과 고통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더 조급함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제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으면서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 분명히 저만큼 혹은 저 이상으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타를 좀 더 즐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타 초보 강좌 우리는 왜 기타 실력이 늘지 않는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초보 강좌를 좀 더 많이 올리면서 스트로크 위주로 쉽게 칠 수 있는 노래들을 많이 올릴 테니까요. 배우고 싶은 노래 혹은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을 통해서 혹은 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